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취업 실패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고립이 시작되면 평생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적인 지원이 절실한데요. 지자체의 지원으로 다시 사회로 나올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 씨는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회와 멀어졌습니다. 8년 가까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은둔형 외톨이 친구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은평구에서 알림톡이 왔는데요. 은둔 고립 청년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냐라는 응답에 응했더니 이제 도움을 주겠다 하고 연락이 와서 지원 씨는 또래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월 2회 정도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가 책을 읽고 그 책 주제에 맞는 이제 영화를 본다거나 그거에 주제에 맞는 외부 활동, 뭐 공연을 본다든지 전시회를 본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정하는 그런 회의를 했어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한 복지관. 20대 중후반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낸 현진 씨는 올해 1월 이곳에 취직했습니다. 취재진과 두 번째 만남인 현진 씨는 첫 번째 인터뷰 때와는 달리 스스럼 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더 약간 스스로 침잠하는 그런 게 더 많았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뭔가를 해낸다라는 그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금액이 이제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보람이 느껴져서 일을 하면서 무너진 자아를 세우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사회 밖으로 밀려났던 이들의 일상 회복엔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없었을 때는 그냥 혼자서 나갈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간 그냥 이런 상태로 어느 순간 그냥 나는 죽어서 발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안 좋은 생각만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런 이제 도움 같은 것도 계속 주시려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평구는 지난해 구청 알림톡 구독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고립 은둔 청년 140여 명을 찾았습니다. 구는 이들 중 도움을 요청한 11명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심리 상담, 은둔형 외톨이 친구 모임,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시작했던 기초조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개인정보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그 청년들에게 일단 상담과 또 사례관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센터랑 함께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스텝아웃이라고 하는 단기 시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뭐 관계성 회복할 수 있는 대화 모임, 그다음에 문화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이런 활동들을 함께 했었고 청년기에 고립이 지속되면 결국 평생 고립이나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고립 은둔에 갇힌 청년 비율은 5.2%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는 오는 6월까지 지역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맞춤형 지원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거시설과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하주차장 면수에 따라 최소 357만 원부터 최대 1,42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은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 진단 시스템과 열화상 카메라, 상방향 직수 장치와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불꽃 감지 카메라 등 9개 항목입니다.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 사기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7단독은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 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관련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는 피해자 조사 없이 피고인 진술로만 채택됐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변호사 또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남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 원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두 번째 305억 원대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83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 7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5월 30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부지 대금 산정 방법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인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천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마켓 부지 대금 산정 방법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대해 반환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토양 오염 정화가 완료된 뒤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하자는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최소 1,000억 원이 넘는 땅값을 인천시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시가 협약 대금을 지불하고도 캠프마켓 부지를 쓰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 5% 비율로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 시는 공제 관련 법적 대응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주요 동향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들어보는 순서 국회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을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부터 그간의 의정 활동, 부천의 주요 지역 현안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지역의 시도 의원들께서 이번에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뜻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3월에 계약이 만료됐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새로운 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거의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 명백해졌거든요. 새로운 컨셉으로 내용이 진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것이 꼭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입장입니다.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가 가장 부천의 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방안은 어렵다. 그리고 1년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시간만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국민의 실상,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의 종착역이 비상계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파면 결정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것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이야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파면돼야 될 대통령이 된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질의응답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면서 탄핵소추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짓말만 하고 탄핵 그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사람 됨됨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다. 저 윤석열이 말을 하면 할수록 탄핵은 파면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다음에 자기가 뭐 기분이 안 좋은지 불편한지 중간에 법정에 나가버리는 일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불쑥 나가서 변호인들조차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한덕수 총리 아마 증인신문을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뭐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와 뭐
이렇게 마주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경험한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무슨 한독수와 만남으로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피곤해서 나갔는데 변호인들이 나중에 핑계를 대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했죠. 야 잠깐만 그러면 지금 경호원들이 지금 가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전화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개호, 그러니까 구치소의 개호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정책 중립성을 정확하게 지켜서 대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법 수호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대선 준비를 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아서 헌법 파괴 세력이 또 집권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천 지역의 발전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문제가 일기신도 재건축 문제도 있고 해서 국토에 가서 할 일이 많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법안도 통과시켰고 여러 가지 지금 탄핵 전국이나 이런 사정이 생겨서 법사위로 옮겼습니다만은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또 이번 탄핵 전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고요. 어느 정도 파면으로 성과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부천시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최전장 같은 느낌입니다. 최전선 같은 느낌이어서 정의를 위해서 헌법소를 위해서 싸울 거고요. 대선의 승리 이것이 그 다음 목표고 그 후에 다른 정책 일정에 따라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래서 부천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내가 참 저 친구 잘 뽑아놨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제가 진짜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착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사업 인가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건축 진단 기준 등을 변경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주거환경 분야 평가 항목에도 주민 공동시설과 지하주차장, 녹지환경과 승강기, 환기 설비와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평가를 신설했는데요. 주민 불편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1월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1분기 아파트 거래 정보를 보면 지난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2만 1,800여 건으로 1월 1,800여 건, 2월 17,900여 건에 이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이 589건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았고 강동구 518건, 성동구 491건, 노원구 470건 순이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양천구였는데요. 지난 1월 100건이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늘어나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기 지역에선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이 9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지역에선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차량을 몰던 용역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술을 마신 채 새벽 시간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 안양시 만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전용 공용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기사 A씨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는 A씨가 모두 배상하기로 했으며 유사한 사적 유용 사례가 있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